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3,300선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맨 처음에 시장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카카오, 그죠? 카카오. 우리가 이제 언택트로 부르죠.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우리가 언택트 대장으로 이야기하는 주식이 가장 먼저 시장을 신고가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서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현재 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번 주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주식이 먼저 시세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넥스트로 언택트 관련된 주식 다음으로 이제 미래차, 그죠? 이제 미래차. 우리가 현대차 그룹 이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실적이 그냥 단순히 자동차 판매 증가로서는 이 상승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현대차 그룹이 하는 액션들을 보아하니 전기차 시대나 이제 자율주행 이 시대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미국하고의 어떤 합작을 통한 좀 투자라든지 여기에 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일부 반등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런 주식들. 그렇죠? 미래차 쪽으로 이어졌다가 그리고 낙폭주 가운데서는 주초에는 이제 5G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반등 흐름이 한 번씩 다 나왔잖아요.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다 반등을 좀 시도를 좀 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1차 반등 이후에 몇몇 바이오 그 업체와 그 다음에 이제 낙폭주 가운데서도 5G 가운데서 이제 특정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이노와이어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HFR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사업 매출 방향이 일본 쪽에 좀 있는 스몰셀이나 이쪽 관련된 이제 매출이 그죠?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일본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상대적으로 반응을 했던 주식들이 좀 선별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좀 있었죠. 델타 변이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이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암도 발전해 나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영국에서 이제 시작됐던 바이러스, 남아공에서 진행했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델타. 요거 때문에 다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급반등 흐름이 좀 있었죠. 뭐 CJ 같은 주식들은 반등이 좀 제법 세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mRNA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진이나 뭐 이연 제약 같은 이런 주식이 초반에 이 흐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이백이라든지 나이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그죠? 이런 주식들이 그 다음 바톤 터치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산업재,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이런 주식들도 이제 한 차례 가격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금융주도 이제 한 차례 가격 조정이 좀 있었는데 반등 나오는 이런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깥을 한번 좀 보면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었던 주식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 주식들, 뭐 SM, YG 뭐 이런 주식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그죠? 위에 있는 주식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밑에 있는 주식들은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제넥시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바이오제약에서도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이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주식 치고 가야 되는데 지수는 신고가인데 신고가 위치에 있는 주식들은 차익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밑에 있는 낙폭주들이 다시 반등 나오는 형태. 그리고 성장주하고 이제 가치주들이 한 번 강했다가 또 다시 한 번 약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만, 가격이 나왔을 때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이게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 쪽 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요. 여기에 자금이 묶인 자금들이 많습니다. 묶인 자금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뭐 하기 좋냐면 이 수익률 게임이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프로나 좀 선수들이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거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들보다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좀 포기하거나 이런 구간들부터 이제 물량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죽인다라기보다는 죽인다 싶으면 그 다음날 반등 나오고, 그죠?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나오면 매수세가 들어와요. 이 IT 반도체 쪽도 그렇더라고. OLED 관련된 주식들이 잘 갔잖아요. 덕산, 뭐 네오룩스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나 뭐 이런 주식들이 잘 가다 차익 매물 나오니까 그 자금이 또 다른 데 이동하는 게 아니라 IT 섹터 내에 다시 유입이 되더라. 즉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1400대에서 3200까지 갔다가 이제 3300까지 간 시장이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달렸죠. 엄청 많이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종목으로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지수 조정에 대한 지수 등락은 안 주고 가격 종목에 대한 가격 조정. 그러니까 지수를 멀쩡해도 종목은 한 번씩 급락하면서 로테이션 도는 이런 성격을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장주하고 가치주 가운데서 밸류 매력만 있으면 한 번씩은 다 자금이 들어오는. 그래서 쉽게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이런 흐름들이 저는 이번 주 그 HTS 보면서 이런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코로나에 의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 전에 주도주가 누구였었냐면은 요까지만 주도주. 2월달 전에는 IT 반도체하고 전기차였어요. 이게 모멘텀과 실적 플레이로 갔다고. 근데 이 붕괴를 누가 일으켰다? 코로나가. 그래서 반등을 이끄는 것도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되고 어디서 나와야 된다? 코로나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지역이 맨 처음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겁니다.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레오캠 바이오, 제넥신, 바이넥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식들이 저기서 이제 시장 완전 주도를 했잖아요. 뭐 시젠, 랩지노믹스.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터닝된 포인트는 이걸 주도하는 주식들은 이 붕괴를 일으킨 원인, 본질, 그죠? 이 원인, 이 급락을 일으킨 주범, 이 하락을 일으킨 주범 있잖아요. 그 주범이 해결되는 데에서 주도주가 나와요. 이게 새로운 키워드면 더 땡큐 베리머치가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신고가 돌파를 했지만 사실상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3260, 3270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요. 6개월 전하고요. 지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6개월 동안 기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6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저 폭락을 일으켰던, 저 급락을 일으켰던 게 코로나였죠.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코로나에서 시작이 됐죠. 바이오 제약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전기차나 언택트 관련된 주식, 그 다음으로 시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뭐 정의선 부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용 막 서로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SK 이태원, 그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G도 큰 변화가 이끌어졌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때는 폭락을 일으켰던 게 코로나였잖아요. 그럼 이 6개월 동안 이 횡보를 왜 했냐라는 거지. 이 횡보를 왜 했냐? 이 횡보를 도대체 왜 한 거냐? 이 횡보를 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횡보를 했냐? 그러면 그 횡보한 이 본질을 해결해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작년에 첫 번째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처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왜 막혔냐? 왜 폭락으로 가지도 않고 왜 바로 급등하지도 않고 왜 옆으로 6개월 동안 묶여 있었냐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 뭐 때문에? 많이 올라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많이 올라서 그런 건 그냥 되게 추상적인 거고 유치원 같은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밸류 부담을 느껴서 그렇죠. 첫 번째. 밸류 부담을 느껴서 그래요. 주가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3,000원 이상은 역대급 밸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2018년도 삼성전자가 58조 벌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밸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83,000원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막 DRAM, DDR4 8GB 기준으로 8.3달러 이거 넘어갔던 수준. 막 25조 이상의 어떤 이익을 냈던 그때보다 더 높은 밸류를 쳐주려면 새로운 뭔가 제시돼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밸류 부담이 아직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있었어요. 강력한 경쟁자. 주식시장에 요 기간 동안에는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모든 자본시장에서의 주식시장이 주인공이었어요. 어딜 가든 다 주식 얘기. 어딜 가든. 코로나로 인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 여행도 못 가. 자동차 사고 싶은데도 한참 기다려야 돼. 쓸 데가 없는 거야. 주식시장에 다 들어왔던 거야. 근데 1월 달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죠. 올해 1월 달. 뭐였습니까? 가상화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치고 가고 싶어도 이때처럼 막 치고 가고 싶어도 1월 달, 3월 달은 가상화폐라는 가장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1이라는 호재가 나오면 주식이 1의 시세가 난 게 아니라 안 나거나 마이너스 한 1이 되는 거죠. 왜? 그 돈이 다 주식 가상화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대두가 됐어요. 인플레이션. 이게 묶어놓은 계기예요. 그런데 왜 하락장을 못 갔느냐? 실적 때문에 못 갔어. 이걸 올라온 게 다 테마면 쉽게 무너져요. 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다른 키워드로 빼앗기면 이 상승은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작년도에 있던 3월 달이 지금도 코로나잖아요. 다만 변이가 됐다든지 어떤 주요 타겟이 달라졌잖아요. 작년도는 DNA도 있었고 아데노바이러스도 있었고 단백질 제조업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mRNA가 완성했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 상승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 어떤 키워드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쉬운 키워드면 주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키워드면 제한된 상승이 되는 거고 전문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불특정 다수의 자금들을 데려오지 못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자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추려서 가요.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이 횡보 구간에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장을 붕괴시켰던 건 코로나였기 때문에 반등을 이끌었던 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코로나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었던 거고
이 횡보를 주도했었던 거는 거래대금을 막았던 가상화폐 시장,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도대체 언제 올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밸류에 대한 부분. 근데 이 밸류를 6개월 기간 조정하면서 약간 둔화시켰어요. 부담을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특히 이제 무지막지한 폭락이 있었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5월 중순부터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난 거 많고, 그 다음에 그 상폐된 코인도 좀 있죠. 업비트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이전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 메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게 빠진 게 한 반 토막, 보통이 한 3분의 1 토막에 4분의 1 토막 쓰도록 합니다. 그런 거 자르고 주시장에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서의 재료가 옛날에는 일을 줬을 때, 호재에 일을 줬었을 때 주가 반응하는 게 한 2일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이 자금을 불특정 개인 투자가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남아있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상황이 유리해졌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부담은 기간 조정으로 좀 채웠다라고 보는 거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이익을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 우위가 돼버린 거죠, 주식시장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파월 의장이 분명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전처럼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만약에 판을 키우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 것이냐. 그죠? 이번에 선택한 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가 형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형은 이제 아는 동생들이 있는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형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릇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뭘 탁한 거냐? 투자 주체가 메이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장의 키워드를 뭘로 잡았을까?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시대 흐름을 잡은 거다. 패러다임을 잡은 거다. 기존의 영역을 잡아먹는 새로운 키워드. 그러니까 이번에 쏘는 거는 패러다임의 승자 쪽으로 밸류를 쳐주는 거다. 즉 네이버를 카카오가 이겨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 카카오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자회사 상장해서 모멘텀이 풍부해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PER로 치게 되면은 네이버가 한 42배 정도 되고 카카오가 한 88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PER이 1000배가 막 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PC 쪽에서의 넘버원이죠. 카카오는 모바일 쪽에서 넘버원. 그죠? 시대를 보는 거죠. PC에서 모바일로 이제 넘어간 쪽으로 이제 더 높은 밸류를 쳐줄게.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도 치면 DNA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을 치게 되면 DNA가 있고 아데노바이러스가 있고 단백질 재조합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mRNA. 똑같은 바이오 제약인데 DNA 이거 시대의 변화잖아요. 패러다임 변화. mRNA. 그러니까 제넥신 이쪽보다는 이제 mRNA 관련된 재료 있는 쪽으로 이제 다 싸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도 재료 나오면 바로바로 튀고 민감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요번에 쏘는 주체는 맨 처음에 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겼다라는 거는 그 종목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쏘는 투자의 주체들이 프로들이 선수들이 패러다임의 승자 쪽으로 새로운 밸류를 쳐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 주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볼 때 IM 사업부 삼성전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을 결정했을 때는 여태까지는 DDR4 8GB 이런 거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교체 주기라든지 PC나 노트북 교체 이거보다 이제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버, D램 쪽에 대한 가격. 이게 이제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쳐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반도체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G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철강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화학주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중국 소비주에도 다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패러다임의 승자 쪽으로 프리미엄을 더 쳐주겠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제가 주식들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서 키워드를 이걸로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잘 가잖아요. 15만 4,500원.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2순위로 네이버. 이건 이제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행복한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면 그 다음에 게임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게임도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돼요. 게임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모바일 게임에서 경쟁력이 있는 뭐 컴투스, 뭐 리니지의 승자, 뭐 NC 소프트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게임도 게임의 사업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사업으로 진출하는 쪽에 대한 프리미엄을 팍팍 쳐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게임 쪽으로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런 어떤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넷플릭스가 막 돈을 막 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임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언택트 다음으로는 우리가 게임주를 잘 봐야 되는데 IP의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이제 NC 소프트,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죠? 펄어비스. 그래서 언택트는 그 다음에 게임 쪽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가운데서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멋진 시세가 터진 게 이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플라스미드 DNA부터 시작해서 mRNA 관련된 기술 이전 좀 받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경쟁사가 좀 대규모로 매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부각을 받았는데,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나너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장중에 27%까지 좀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당연히 mRNA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 많이 이야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도 좋았고,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 그죠? 이런 주식들도 오늘 mRNA 관련된 재료가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이진이나 이연제약 이런 수준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로 이제는 mRNA 관련된 종목들이 한 15마리 정도 있다면, 이 큰 판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3마리 쪽으로 이제 수익을 탁탁 던지는 거죠. 투자 주체들이. 요번엔 아이진하고 이연제약이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나이백이나 나이스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익을 먹어라. 나노스나 이런 업체를 먹어라. 그 다음에는 프로스테믹스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스팜이나 올릭스가 먹고, 그 다음에 서린파리오가 먹고. 그래서 mRNA 관련된 주식을 포트에 하나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슨 개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집단이 있으면 각각 재료들을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를 뺏어오는 거지. DNA 쪽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밸류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보면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이제 12만 원대하고 위쪽으로 14만 9천 원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8만 3천 원을 좀 넘어가줘야 됩니다. 8만 3천 원 넘어가야 의미 있는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좀 갇혀져 있는 흐름인데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8만 3천 원을 넘어가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서버 쪽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는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익, IPS 이런 업체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간망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유진 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 OLED 관련된 업체들이 나왔죠.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진짜 잘 갔습니다. 그 다음에 AP, 뭐 시스템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OLED가 먼저 기지개를 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OLED 관련된 업황,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관련된 부분 절반씩 있다 보니까 OLED 관련된 주식이 한번 갔다가 좀 쉴 때 이 자금들은 이제 다시 반도체 장비 소재 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는 다음 주 삼성전자가 83,000원을 잡아먹느냐의 여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넘어가는데 서버 쪽이면은 이건 좀 시세가 좀 맛있게, 그죠? 우리가 수익을 맛있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갈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시 기간 조정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 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는 그냥 미래차로 봐야 될 거로 좀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LG화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그러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까지 다 주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하고 좀 연동되는 부분들은 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따라가기보다는 가격 조정 좀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5G 가운데에서 이노아리스, 그죠? 상대적으로 이번엔 좀 회복 속도가 좀 빨리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HFR도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좀 쉬기는 했는데 이 흐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목표치 상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RF HC도 마찬가지고 5G 가운데서 이제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업체들도 자회사 관련된 좀 실적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난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좀 조정이 나온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실적주에 대해서는 대기 매수세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